자, 거기 진도를 잠깐 멈추고요. 케이스에 관련된 논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되는 한 곧 나머지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사례가요. 뭐냐면 중단에 관한, 그러니까 소송 절차 중단에 관한 사례인데요. 지금 진도 뛰어넘은 부분이요. 적시 제출주의하고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그 다음에 준비서면 변론 준비 절차, 그다음에 변론의 내용, 그래가지고 거기서 항변 나오고 뭐 소송상 형성권 행사 나오고 소송행위 뭐 취소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소송상 명문 없는 소송상 합의 문제, 그 다음에 당사자 결성 문제, 그 문제를 뛰어넘고요. 그거는 조금 그 시간이 되는 한 설명을 하고요. 소송 절차 중단에 대해서요.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소송 절차가 정지가 되는데 정지에는 중단이 있고 중지가 있어요. 네, 요거는 당사자나 소송행위자들, 당사자 등의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거고요.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예, 법에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요. 이거는 법률상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중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뭐 다른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다른 문제는 다 조문에 있고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사자의 사망이죠.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 절차 중단인데 당연히 소송 계속 후죠. 소송 계속 후에 사망한 건데 네, 첫 번째는 이게 중단이 되기 위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그래서 다 중단되는 건 아니고 중단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요거요. 소송 계속 후에 사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봤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소재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그건 당사자 확정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소송 절차 중단 문제가 아니라. 근데 소송 계속 중에 사망을 하면, 자, 소송 계속 후에 사망을 하면 그때 중단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상속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특히 비일신전속적이어야 돼요. 일신전속적인 거라면 어차피 누가 승계하지도 못하니까 바로 그냥 소송 절차 종료해버리면 되죠. 종료해버리면 되고, 세 번째로 소송 대리인이 부존재해야 돼요. 238조예요.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이 안 된단 말이죠. 중단이 안 되고 소송 절차가 계속 가요.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자, 그런데 자, 그때 소송 대리인이 부존재하는데, 자, 소송 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은 자, 신급 대리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 정보를 송달받는 동시에 그 신급 대리가 종료해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판결 정보는 송달받고 나서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특별수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소송 대리인이 상소를 할 수 있는 특별수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소송에서 그 사람 소송 대리인이 소송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니까, 뭐 송달받고 나서 만약에 사망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때 그 경우를 나눠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라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상소기관이 진행을 하고요. 송달받고 나서요. 판결정보는.
그 다음에 특별수권을 받질 않았다면 소송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소기관이 진행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신급대리 원칙과 함께 상소의 특별수권이 존부. 이게 문제돼요. 자, 첫 번째로 이 중단 요건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을 하면 바로 그 상속인이 당사자적인, 자, 실제법상으로는 상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송법에서는 만약에 그 사망한 사람이 당사자였다면 그 당사자가 바로 사망했을 때 사망과 동시에 실체법처럼 소송법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거를 당연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승계. 그러니까 당연히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당연승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당연승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시비를 건 적이 없었어요. 자,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긍정설이 통설 판례죠. 그래서 요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만약에 판결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무효의 판결이 아니에요. 유효하고요. 사망을 간과하더라도. 왜냐하면 당사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상속인으로서. 다만 그 사람이 수계 신청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당사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당사자인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지금 수계 신청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 대리를 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은 경우죠. 예. 그래서 자, 유효하고요. 다만 대리권 흠결로 재심 사유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면 취소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효 취소 둘 다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취소 사유가 돼서 상소나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자, 우리 홍윤혁 선생님이 부정서를 취하시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당사자 지위까지 바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는 당사자 적격에 관해서 당사자 적격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간다고 보는 거는 우리가 당사자 적격에 관해서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당사자 개념을 취하던 옛날, 즉 진짜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자만이 당사자 적격자이다라고 보던 옛날, 아주 고리짝 옛날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당사자 지위는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고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당사자는 여전히 사자예요. 홍명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여전히 당사자라니까요. 여전히 당사자인데 이 사람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죽었으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과 판결하면 무효예요. 무효로 보세요. 무효로. 자,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당연승계 긍정설과 당연승계 부정설의 출발점이고요. 근데 솔직히 홍문혁 교수님 견해가요, 애매한 점이 있어요. 애매한 점이 있는데 어디가 애매하냐면,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은 사망하면 우선 중단이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중단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중단할 것인지가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요.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어느 시점인지가 좀 불명확해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소송 대리인이 있을 때 만약에 신급 대리만 특별수권 없을 때 소송 대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단되는 건지, 그러니까 신급 대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은 더 앞서서 그 진짜 사망한 그 시점에서 중단되는 건지, 그게 사실은 애매하게 써져 있거든요. 홍문혁 교수님 생각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중단되는 우선 이 사망하면 중단된다고 반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들 법 규정에 의해서 중단이 안 되고 계속 간다 그런다. 하지만 이때 소송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에 만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되는 사안이 판례가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막 상속인들 4명이 있고 그 상속인들 4명 중에 막 2명은 상소해갖고 올라가고 2명은 나중에 2심에서 알게 됐던 그 판례 있잖아요. 그 판례를 병석하시면서는 그 신급이 대리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처럼 서술을 하세요. 근데 또 다른 사례에서는 그 중단 시점, 사망한 시점에서 중단되는 것처럼 서술을 하시거든요. 그건 좀 불명확해요. 홍문혁 선생님 책이요. 견해가 자체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그거거든요. 이 당연 승계가 된다고 봐가지고 실제로 절차에 관여하지도 않은 당사자를 당사자로 보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수개 신청을 해갖고 명시적으로 당사자가 표시가 바뀌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변경된다고 봐야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판례와 관련해서요. 그 판례는 전혀 보호를 못 받잖아요. 당사자들이 전혀 보호를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판결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명문에는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간다 그런단 말이죠. 중단되지 않고 간다 그러는데 요 명문 규정과 그 홍문혁 선생님의 생각과 사실은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충돌 지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사실은 갈피를 못 잡고 계세요. 책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지점은 당사자 지위를 바로 당연 승계하는지,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당사자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 아니면 수개 신청을 해야 당사자가 된다라고 보는지, 그러니까 절차 내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된다라고 보는지, 그게 홍문혁 선생님 생각이에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로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쭉 이제 논점을 서술해 나갈 텐데, 서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취하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거 취하시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이거 취하시고 넘어간다. 통설 판례니까 당연히 이거 가야죠. 왜냐하면 소수서를 여러분들 어떤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수서를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격무기를 엄청나게 갖다 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채점하시는 분이 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소수서를 택했을까? 그러고서 딱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통설 판례 취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격무기를 그거에 대한 비판의 무기를 크게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려도 소수설 비판 같은 건 처리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당연승계 여부에 대해 그 다음에 당연승계 여부에 대해서 저렇게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판결 정보는 송달되고 나서 만약에 사망했을 때 그럴 때 수개 신청 법원이 과연 어디냐 이랬을 때 우리 상소장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하듯이 원심법원에 수개 신청을 해야 된다. 중단돼 있던 그 원심법원에 수개 신청을 해서 중단을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원심법원이든 어차피 상소돼서 올라갔다면 원심법원이든 상소법원이든 항소심이든 간에 마음껏 선택해서 거기서 중단을 해소하든 그걸 전부 추인해버리고 나중에 중단을 항소심에서 끼어들면서 그때 다 중단을 해소하든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고요. 자, 통설은 원심법원설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중급 10일 사례를 보시면은요. 자, 갑은 을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을은 변호사 A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였다.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 을이 사망하였다.
을에게는 유일한 상속인인 병이 있다. 이 경우에 A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되는가? 즉 판결이 확정되겠는가? 그거예요. 판결 즉 뭐냐면 상소기간이 진행하겠는가?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겠는가? 아니면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있겠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소송대리인이 있죠. 그 다음에 A가 을에 대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할 수 있는가? 이거는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또 달리 봐야겠죠. 그건 나눠서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정리하면은요. 자, 갑이 을에게 자, 소비대차 얘기에서 첫 번째로 소비대차겠죠? 소비대차 얘기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얼마요? 1억. 1억을 지급하라 라는 이런 청구를 했는데 을에게는 소송대리인 A가 있었고요. 두 번째 소송대리인 선임. 자, 을에게는 병이라는 유일한 상속인이 있었고요. 근데 세 번째로 법원은 갑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네 번째로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을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 논의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면 당연승계 부정설 때문에 당연승계 되는지 여부부터 논의해 줘야 돼요. 당연승계 부정된다 그러면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절차가 중단돼 버린단 말이죠. 당연승계를 부정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승계 여부에 대해서 긍정하면, 자, 부정하면, 자, 요 사례에서요. 자, 당연승계를 긍정하게 되면 당사자는 병이죠. 당사자는 병이고요. 당연승계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는 을이고요. 하지만 당사자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애매한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려는 것 같아요. 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내지는 내지는 적어도 제가 아까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요. 신급 종료 시에는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승계 긍정설에 의하면 자, 특별수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급대리 원칙 때문에요. 이게 지금 항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지금 되기 때문에 자, 특별수권 유무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수권이 있으면 중단이 한 시점이라도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판결정보는 송달받으면 원래 신급대리 원칙상 그 시점에서 딱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소송대리권이 딱 끝나요. 그리고서 그 시점에서 딱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소기간도 진행 안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항소에 대한 특별수권까지 만약에 받았다면 그 시점에서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죽었지만 계속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죽은 사람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신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 소송대리인으로서 계속 있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판결정보 송달받고 나서도 계속 상소기간이 진행한단 말이죠. 진행하니까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항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수권이 있으면 중단이 없고 따라서 상소기간이 진행하고 따라서 자, A가 특별수권이 있으니까요. A는 상소가 가능하고 하지만 A가 가만히 있으면 A가 부작위 시에는 자, 판결이 확정되겠죠. 상소기간이 진행하니까 확정되고요. 만약에 특별수권이 없다면 중단이 되겠죠.
왜요? 신급 대리 때문에요. 신급 대리 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상소기관이 진행을 안 하겠죠. 따라서 상소기관이 진행을 안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A가 상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되고 나중에 추인도 가능하겠죠.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는. 요걸 쓰라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러니까 논의는 저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요거 때문에 요걸 먼저 써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중단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견례를 치게 되면 요게 있을 때는 중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써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큰 목차 2가 병의 당연승계 여부고요. 그 다음에 큰 목차 3이 소송 절차 중단 여부와 A의 항소 가부 이렇게 돼 있고 2번에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의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문제 소재 보시면은요. 첫 번째, 판결 정권 송달 후에 피고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의 유일한 상속인인 병이 피고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아니면 수계 신청이 없는 한 여전히 당사자는 사망한 을이라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의 당연 승계 여부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놀랍더라고요. 당연 승계 부정설에 의하면 당사자가 여전히 죽은 사람이다. 납득이 좀 처음에는 안 됐었어요. 이게 죽은 사람을 당사자로 그냥 그대로 본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거기 학설의 태도에서요. 자, 거기 문제점에서 둘째 줄에 이 소송상으로도 당사자가 당연히 변경되는지가 형식적 당사자 개념과 관련해 문제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형식적 당사자 개념 때문에 문제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실제법하고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당연승계 여부에 대해서 자, 당연승계 긍정설, 통설 판례, 당연승계 부정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리고 당연승계 긍정설 둘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소송수계는 당사자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변경은요. 이미 당연승계 그 사망 시점에서 이미 당연승계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변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면 이건 법정 당사자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사자가 죽어가지고 변경되는 거는 법정 당사자 변경처럼 되는 거예요. 자, 당사자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표시를 이미 변경된 당사자와 합치시키는 의미만을 갖는다는 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승계 부정설에 의하면 자, 당사자가 될 실제법상의 지위, 즉 본안 자격이 이전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당연히 변경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개념을 실제법적으로만 파악할 때만 가능하며 형식적 당사자 개념에 의하면 실제법상 권리자나 의무자가 당연히 당사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표시되어야 당사자가 되고 또한 상속 포기도 가능하니까 상속 개시 시에 바로 당연히 당사자 변경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실제법 규율과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가 가능하니까. 따라서 소송에서 상속인 등 승계인이 수계 절차를 밟아서 당사자로 표시가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우리 대법원은요. 당연승계를 당연히 긍정하고요. 이게 유명한 판례죠. 944-28444 전화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당사자가 사망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 수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당사자 지위를 긍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당사자가 이미 변경됐다라는 걸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건의 판결에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죽은 사람 명의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요. 긍정서를 취해서요. 따라서 사안의 경우 넷째 줄에 을의 사망으로 인해 당사자 지위가 당연히 병에게 승계되고 사망한 을이 여전히 당사자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놓고 괄호치고 자, 부정설에 의할 경우에는 병이 수계 신청을 해서 당사자 표시가 바뀌어야 비로소 당사자가 변경되게 되고 수계 신청이 없는 한 적어도 사망 시에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A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어서도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결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A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그랬으니까 자, 소송 절차 중단 여부와 A의 항소 가부 이랬어요. 그래서 중단에 대해서 쭉 써져 있고요. 문제점에서
따라서 마지막에요. 사안에서 판결 정보는 송달의 신급 대리가 종료한 소송 대리인 A에게 있어 상소의 특별수권 유무가 불확실하니까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특별수권이 있으면은요, 소송 대리인 A에게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 정보는 송달로 소송 대리권이 바로 소멸하지가 않고 소송 절차도 중단되지 않으면서 항소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돼 버리고 말고, 병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수기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 항소 기간 내에 스스로 항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상소에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상소에 대한 특별수권이 없으면 판결 정보는 송달로 소송 대리권이 바로 신급 대리 원칙 때문에 바로 소멸해버리고 소송 절차도 중단되어 항소 기간의 진행도 중단될 것이고, 그래서 판결은 확정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 A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 후에 상속인인 병이 수계 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이고, 그때 A는 병으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만일 A가 특별수권 없이 항소를 제기했으면 무권 대리가 되어 무효일 것이나 병이 이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 다음에 중급 사례 10이요. 그거 바로 다음 거요. 자, 이것도 같은 문제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그 판례 사안 거의 유사한 그런 거죠. 자, 사례 10이에요.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던 을이 사망하였다. 갑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을의 상속인으로 병1과 병2가 있어 을에 대한 청구 금액을 상속분에 따라 각기 7분의 6과 7분의 1의 금액으로 하는 청구 변경을 신청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피고 표시를 망을의 소송수계인 병1, 병2라 하고 심리를 계속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1, 병2가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 갑은 다시 을의 상속인으로 정1과 정2가 더 있음을 알고 항소심에서요, 이들을 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상속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병1이 15분의 6, 병2 15분의 1, 정1, 정2가 각기 15분의 4로 하여 그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수계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랬어요. 자, 우선 요사안에서도요, 특별수권 유무가 불확실해요. 그죠?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건 맞는데 이 변호사한테 지금 특별수권이 있는지 자체는 불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자, 소송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은 불확실해요. 요사안에서.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요. 갑이 을한테 역시 소비대차 얘기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변호사를 소송 중에 선임했으니까 소송 대리인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망을 했죠. 그렇게 사망을 하고 나니까 갑이 어떻게 했느냐면 청구 변경을 신청했죠. 이게 1심. 그래서 청구 변경을 신청해서 자,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요거는 병1과 병2를 대상으로 했고요. 신청을 인용해서 피고 표시를 변경을 해줬고, 병1, 병2로. 그 다음에 심리를 계속 속행해서 갑청구 인용 판결을 내줬죠. 갑청구 인용 판결. 근데 자, 여기 그러니까 2심에서 병1하고 병2가
항소를 해서 이제 2심에 왔는데 2심에서 갑이 소송수개 신청을 했죠. 그러니까 소송수개 신청은 직접 본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수개 신청을 해서 다시 뭐 정1하고 정2를 추가시키는 그런 수개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항소법원의 조치가 뭐냐? 항소법원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요거는 약간 더 복잡하죠. 아까 그거보다. 자, 복잡한데.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역시 똑같이요. 정1, 정2가 이미 당사자인지, 그러니까 당연승계 여부에 대해서 먼저 논해줘야죠. 그래서 긍정서를 취하겠죠. 그래서 당사자였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중단을 얘기하기 전에 절차 중단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병원 병투와 공동상속인인 병원 병투와 정원 정투의 공동소송 형태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라면 이미 병원하고 병투가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당사자로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당사자인데 이미 공동상속인인 그 공동피고인 병원 병투가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상소를 했으니까 그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라면 그 효과를 같이 받아가지고 자기 소송관계도 2심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통상공동소송인이라면 아니겠죠. 그게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공동소송관계인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그게 먼저 얘기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되고, 자, 그러니까 공동상속은 뭘로 봐요? 우리 민법에 공유설하고 합의설이 있죠. 공유설하고 합의설이 있는데 다수설하고 판례가, 그러니까 거의 통설 판례가 공유설로 보죠. 그래서 공유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통상공동소송이다. 통상공동소송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절차 중단이나 상소제기나 뭐 이런 것도 다 각자 본다는 거예요. 통상공동소송이면 각자 보니까 자, 절차가 중단됐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역시 지금 사안에서 특별수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나눠서 보는데, 자, 특별수권이 없다면 이미 중단이 됐겠죠. 자, 신급대리가 종료하면서 자, 절차가 중단이 되고요. 그래서 상소기간이 진행 안 하고 상소기간 진행 안 하고요. 상소기간 진행 안 하고, 그래서 정원 정투가 1심에 계속 중인 거죠. 하지만 특별수권이 있다면 중단이 안 되니까 이때는 상소기간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점이 이 점이죠. 바로 정원 정투에 대해서도 얘들은 상소기간이 진행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당사자고, 그리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병원 병투는 이미 올라갔고 항소에서 올라갔는데 정원 정투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대리하던 대리인에게, 소송 대리인에게 특별수권이 있었다라면,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었다라면 그러면은 그 상소기간이 계속 진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행했고 결국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정원 정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홍문혁 선생님이 사실은 당연승계 부정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전에 신급 종료할 때든 간에 당사자가 사망할 때든 간에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중단됐다고 봐주자. 소송대리인이 이렇게 있었어도 특별수권이 있었어도 그래서 당연승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원 정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수개 신청을 지금 항소심에서 했는데 판결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수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수개 신청을 하면 부적법하게 되겠죠. 당연히 수개 신청이 2심에서. 그죠? 그 다음에 1심 계속 중인데 그러면 요 경우에 이제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수개신청법원이 어디냐? 이 경우에 1심에서 중단돼 있기 때문에 원심법원에 해야 되느냐? 아까 원심법원서요? 아니면 당사자가 선택해서 그냥 1심 법원에 수개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상소 절차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상소해서 뭔가 항소심에서 다시 심판을 하든가 아니면 항소심에서 그냥 지금 어차피 벌려져 있는 그 절차에서 그냥 수개신청을 해서 하든가 그건 당사자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판례인 거고요. 선택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항소법원은 이 수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심법원서를 취한다면 결론이 부적법하죠. 수개 신청 각하해야죠. 그죠? 선택서를 취하면 적법하죠.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의 순서가. 그래서 중급 12에 보시면은요.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큰 목차 2가 뭐예요? 피고지위를 과연 당연승계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목차 3에서는 그러면 4명의 공동소송의 형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건 이제 나중에 공동소송할 때 자세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느냐 해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다시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케이스가 나오면 특별수권이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나눠서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소송 절차 중단 시에 수개 신청 법원이 어디냐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피고지위의 당연승계 여부에 대해서요. 다시 당연승계 긍정설, 당연승계 부정설 그대로 써 있고요. 그다음에 판례 당연승계 긍정하고 따라서 검토해서 당연승계 긍정설을 취해서 따라서 사안에서 정원정투는 의뢰 사망했을 때 당연히 당사자주의를 승계하고 소송대리인은 당연히 정원정투 역시 대리하게 되고 따라서 1심 판결 역시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무유의 판결이 아니며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공동소송의 형태는 그러면 정원정투가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정투는 상소하지 않고 병원병투만이 상소했는데 사인은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으니까 공동소송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특히 소송 진행이 독립적으로 될 것인지 통일적으로 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자,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송 형태는 상속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공유서를 취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채무에 대한 준공유 관계니까 공동소송의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 심판방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 통상공동소송의 심판방법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서는 자, 통상공동소송인이든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이든 예비적 공동소송인이든 나중에 가서 보시겠지만요. 그 심판에 있어서는 항상 목차가 똑같아요. 5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소송 자료는 통일시킬 거냐 분리시킬 거냐 그 다음에 소송 진행은 통일시켜서 할 거냐 분리셔서 판단할 거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지위는 어떠하냐 그 다음에 재판은 분리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같이 합일적으로 해야 되느냐 요 5가지 항상 논점이 5가지예요. 이렇게 심판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는
자, 소송 자료도 통일되지 않고 소송 요건 전부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소송 진행도 통일되지 않고 당사자 지위도 독립적이며 판결도 공동소송인마다 구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사안에서 자, 4명 간에는 소송 진행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소송 절차 중단 문제라든가 상소기간 경과라든가 상소제기라든가 판결의 효력 등은 각각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원병투에 대해서는 항소기간이 진행하나 정원정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원병투의 상소제기는 정원정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럼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사안에서는 둘째 문단에요. 소송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일단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소를 제기한 병원병투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소송 계속이 생긴다. 그러나 수계 절차를 밟지 않은 상속인 정원정투에 대하여는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자, 그래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도 진행하고요. 따라서 정원정투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항소기간 도가로 1심 판결은 확정되고 이들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수계 신청하면 당연히 부적법하게 되고요. 자,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는 의뢰 사망 시에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나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신급대리 원칙상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소송 절차는 그 시점에서 딱 중단되고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정투는 수계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때 비로소 어느 법원에 수계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수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금 후속 논점이 지금 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후속 논점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내진 않아요. 자, 그래서 소송 절차 중단 시 수계 신청 법원에 대해서는요. 자, 학설의 태도에 원심 법원설 있고요. 그래서 상소장 원심 법원 제출 주의를 근거로 한다. 뭐 이런 거 써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설은 원심 법원이든 상소 법원이든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문제점 고개 위에 문제점에서요. 둘째 문단에 원칙적으로 수계 신청은 중단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종국 판결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경우에 수계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심 법원에 해야 되는지 상소하고 싶으면 상소 법원에 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는 선택설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원심법원설을 택해서요. 통설이 취하고 있으니까요. 원심법원설을 택해서 따라서 갑은 1심법원에 수계 신청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수계 신청을 했으니까 갑이 수계 신청을 항소심법원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심법원설에 의하면 부적법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요. 또 8개밖에 못했네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어쨌든 진도를 중간중간에 좀 빠뜨리더라도 케이스를 중심으로 많이 할게요. 그게 강의 취지에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오늘 비 오는 일요일 날 밤에 고생하셨고요. 들으시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